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35번 무관한 문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은 우리가 그래도 28번에서 39번, 40번까지의 마의 구간 중에 비교적 그래도 좀 풀만하다. 약간의 숨통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구간이지만 또 이 와중에 또 틀리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잘 놓치고 또 좀 지엽적인 어떤 소재에 여러분들이 좀 집착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이 글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흐름에서 관계없는 문장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 즉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맥락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 소재와 주제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앞문장까지가 요 이제 두 문장 뭐 많게는 세 문장 또는 한 문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오늘은 주제와 소재를 한번 파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끔 여기에서 뻗쳐나간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소재에서 더 한 번 나가게 되면 이 자체는 전체 맥락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김치볶음밥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은 뭐 1번 뭐가 있죠? 뭐 파기름을 낸 다음에 뭐 김치를 볶는다. 그다음에 밥을 갖다가 뭐 이제 한다. 밥을 갖다 넣는다인데 갑자기 여기서 밥 얘기를 하는데 밥이 라이스인데 쌀도 라이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뭐 쌀의 생산량이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쨌든지 간에 큰 주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볼 건데요. 자,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the only species that season its food, deliberately altering it with the highly flavored plant parts we call herbs and spices. 문장 굉장히 깁니다. 문장도 길고 구조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하나씩 끊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species는 종으로 쓰일 때 단복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붙어 있는데 유일한이니까 한 개겠죠. 근데 이런 수를 어디서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the season에 s가 붙는 거. 시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계절이란 뜻이 있지만 양념을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로 쓰여서 양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s가 붙었다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뭘로 쓰였다? 단수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념치는 그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근데 이제 어디에? 그 음식에. 그렇죠. 그 음식에, 그 종이 자기가 먹는 음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다는 거죠. 자, 왜? altering it. 자, 그것을 그 음식을 그죠? 음식을 with highly flavored plant parts. 자, highly는 매우, 그다음에 flavored니까 뭐예요? 굉장히 맛을 내는, 맛이 있는, 풍미가 나는 그런 이제 식물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맛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양념을 하면 맛이 바뀌니까요. alter는 바꾸다라는 뜻에서 change랑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자기네 음식에 이렇게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부러 굉장히 강한 맛을 내는 매운맛이 강한 식물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의 맛을 바꾸는 종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식물의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herb, 발음이 허브가 아니라 herb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뭐 약초, 허브라고 해도 되고 그냥 허브, 약초. 그 다음에 spices가 향신료예요, 원래. 향신료. 이런 것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여기도 그래서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게 콜인데, 우리가 이 콜이라는 거는 목적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형식에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일 때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지금 보어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목적 보어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랜 파츠를 허브나 스파이스, herb나 허브, 우리말로니까 허브나 향신료라고 부르는 그 일부인 거죠. 그 일부를 가지고 맛을 낸 종이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늘은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양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만 일단 가지고 가도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과 연결되는 데서 좀 더 구체적인 파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주제와 관련이 되겠죠. 자, it's quite possible. 자, 꽤 가능한 일입니다. 뭐가요? that 이하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또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 자, 우리의 taste for spices. 우리의 이런
향신료에 대한 뭐 맛, 뭐 입맛, 미각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때 주의할 거는 우리의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입맛, 맛에서 왔으니까 동사가 요렇게 연결이 되어서 수가 일치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뭐냐? 우리의 양념에 대한 우리 향신료에 대한 입맛은 evolutionary root, 뭘 가지고 있다? 진화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쵸? 진화적인 어떤 뿌리라는 거니까 뭐겠어요? 뭐 유래나 어떤 뭐 기원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양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의 기원은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뿌리는 진화론적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 것 같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아직은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진화, 우리의 어떤 발전이나 성장이나 뭐 유전자나 뭐 이런 비슷한 것들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상상을 하고 가도 괜찮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Many spices have antibacterial properties. 자, 많은 이 향신료들에는 뭐가 있냐면 antibacterial. 자, 안티가 들어가면 반대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에 반대되는 거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박테리아를 조금 이제 없애주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항균이죠. 항균. 균을 없애주는 거 이제 세균, 항균성의 정도로 할까요? 항균적인 어떤 property는 많이 쓰는 건 사실 재산이란 뜻이 있지만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마지막 오른쪽 클릭하고 이렇게 촥 나올 때 P, 그게 뭐냐면 복수 속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특징. 그래서 어떤 향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향균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질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은 이 향신료를 쓰는데 지금 양념에는 향신료가 있는데 일단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 일단 뭐가 들어있대? antibacterial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common seasoning, 이 seasoning이라는 것도 여기서 그냥 양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조미료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조미료나 양념. 자, 그럼 뭡니까? 서치에서는 예시라고 했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흔한 조미료, garlic, 자, 마늘이나 onion, 양파나 오레가노,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제 그 양념이거든요. 우리 향신료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조미료 같은 것이 실제로 inhibit. 자, inhibit 한번 밀주셔보세요. inhibit 하면은 일단 뭐 보세요. 안티박테리얼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박테리아, 검증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티라고 했으니까. 뭔가 마이너스스러운 느낌이 있죠. 뜻이 이제 억제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뜻을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맥에서 안티박테리아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죽여주거나 이렇게 눌러주는 기능이다. 이 정도를 조금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inhibit 하면은 그래서 뭐다? 억제하다, 뭐 막다, 이런 대체적인 뜻을 가진 다양한 단어들을 쓸 수가 있겠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 서프레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니빗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느낌이 가장 강하긴 해요. 근데 뭐 서프레스나 뭐 좀 어려운 단어 햄퍼 이런 것도 뭐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의미들이 여기서 온다면 충분히 어떤 것이라도 문맥상에선 큰 문제가 없다. 여기 막 encourage 이런 거면 안 되겠죠. 뭔가 이제 이렇게 막 종용하거나 더 이렇게 더 장려하거나 이런 게 오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가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bacterium인데요. 자, bacteria가 이제 사실은 복수고 bacterium이 단수예요. every가 왔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은 불규칙한 이런 명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bacteria가 media처럼 얘가 복수, 얘가 단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박테리아의 모든 성장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화나 어떤 우리가 생물학적 관점이나 이런 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조금 더 읽어보면서 얘가 이제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데, and the cultures that make the heaviest use of spice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픈을 그냥 괄호해버리세요. 얘들은 사실 또 여기서 일종의 예시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또는 이제 부가 설명인데, 자, 그리고 했으니까 앞문장과 연결을 해본다면 지금 향신료가 뭐 해준다 했어?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기능한다. 그리고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That make the heaviest use. 여러분, heaviest use니까 향신료를 좀 무겁게 쓴다라는 거니까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heavy smoker 하면 이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화들.
자, 근데 이 문화들의 문화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장의 시작을 cultures로 하고 있죠. 정말 길지만 사실은 이 대절을 빼고 나서 예시인 요 하이픈 부분을 지나면 이 culture의 동사가 어디냐? co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길지만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think of는 뭐뭐를 생각해 봐라 라는 겁니다. garlic and black pepper of Thai food. 자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태국의 음식들 garlic이나 black pepper 이런 것들 이제 후추거든요. 이런 이제 통후추 같은 이제 까만 후추, 흑후추. 그다음에 ginger and coriander 해서 이제 인도의 ginger 생강이나 여러분 이제 고수 알죠? 우리 이제 베트남 쌀국수에 먹는 그 화장품만 나는 거 저는 안 좋아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고수 같은 거 를 하든지 아니면 칠리 페퍼스 of 멕시코 멕시코의 이제 칠리 페퍼가 우리가 아는 이제 이런 약간 고추 같은 건데 이 얘네들이 쓰는 이제 뭐 할라피뇨 같은 느낌의 그런 어떤 매운 고추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향신료의 일종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 나라 보세요, 여러분.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나 멕시코가 대체적으로 come from warmer climates 조금 더 이제 따뜻한 이러한 이제 기후에 있는 것으로부터 온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의 따뜻한 기후라는 것은 음식이 잘 뭐 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수 있다? Bacterial spoilage is a bigger issue. 그렇죠. 박테리아로 인한 spoilage. spoilage면 뭐겠어요, 여러분? 뭐가 음식이 상하는 거. 그렇죠. 상함이라고 할까? 상함이나 부패. 그래서 음식이 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것도 1번과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안티박테리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시로 들어준 타이나 인도나 멕시코 같은 문화권에서의 이러한 이제 얘네들의 이제 날씨 같은 걸 보니 굉장히 이제 온화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왜? 스포일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부터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where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기후나 기후권 또는 기후라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조건 이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where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장소뿐만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영역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 다룰 수 있는 것으로 where를 많이 쓰고요. 이럴 때는 뭐 해석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앞문장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은 여기서는 이런 기후에서는 뭐가 이슈다. 이런 이제 박테리아 부패가 가장 큰 이슈다라면서 계속적 용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이렇게 and there 정도로 받아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후권에서는 그쵸 이런 걸로 받는다라고 하면 뭐 아니면 사실 타이나 인도나 멕시코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일종의 예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기후 여기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크게 보면 문화권이라고 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어지는 내용은 안티박테리얼 이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향신료를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1, 2번이 이어지니까 적어도 이런 느낌으로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번 가보겠습니다. The changing climate. 자, 이런 변화하는 기후라는 거는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duction of availability of spices, influencing their growth pattern and ultimately affecting global spice markets. 길다 그쵸? 자, 일단 변화하는 기후는 하면서 자, 일단 이 이슈는 뭡니까? 지금 climate에 대한 이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슈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뭔 얘기하고 있었어? 스파이스나 시즈닝 같은 것이 무엇을 대한 목적이다. 안티박테리아를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첫 문장의 소재는 첫 문장에서의 나오는 주어는 굉장히 소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속 이어서 일단 의심을 해보면서 갈게요. 자, 변화하는 기후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디에? production, 어떤 생산과 availability 하면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 뭔가 뭐 이용 가능성, 가용성이라고 줄여서도 하는데요. 쓸 수 있는 거. 뭐를 한 이용 가능한 건데 향신료의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 지금 비후가 변화한다는 얘기였을까요, 일단? 아니죠. 어떤 특정한 기후권, 특히 그중에 warmer climate에서 그냥 향신료를 많이 쓴다. 왜? 안티박테리얼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지. 지금 어떤 향신료라는 것을 생산하거나 이용 가능한 거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이어지는 걸 보니까 influencing their growth pattern 이런 이제 이 향신료의 어떤 성장 패턴 또는 이런 성장의 방식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향신료 마켓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사정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어떤 음식이 썩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기후가 변화하는 것도 틀렸을 뿐더러 이런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시장에서의 이런 스파이스의 생산, 향신료의 생산까지 갈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을 수 있는데 얘보다 더 심하면 걔를 답으로 하고 일단 여기가 조금 냄새가 나니까 좀 세모를 해놓고 가세요. 네니요 정도. 자, 그럼 보세요. In contrast라고 하면 대조적으로라는 뜻이니까 3번이 만약에 아니라면 어디에서의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까? 자, 앞에서 뭐였죠? 어떤 기후? Warmer climate. 그리고 이런 이제 warmer climate, 즉 이제 따뜻한 온화한 기후에서는 향신료를 많이 써 적겠어? 그 많이 쓰죠. 이런 warmer climate에서의 상황과 반대되는 거면 뭐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lightly spiced cuisine, lightly 가볍게 양념을 치는 요리. 요리나 음식이거든요. 이제 가볍게 양념을 친다는 거는 그럼 아까 헤비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양념을 덜 치는 어떤 요리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런 거는 뭔가 또 예시가 있는데 스카틴다비아 어딥니까? 저쪽에 추운 지역, Northern Europe, 그죠? 북유럽 이런 데니까 그런 데는 colder climate 뭐다? 이런 좀 더 추운 어떤 기후권에서 왔다.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을 보니까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어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기후와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our uniquely human attention to flavor, in this case a flavor of spices. 자, 이런 것도 가로 해보세요. 자, 우리의 참으로 독특한 인간의 어떤 관심. 뭐에 대한 관심, flavor, 맛에 대한 관심. 우리가 인간이 참 보면은 맛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어떤 특유의 관심들은 동사 turns out 여기까지고요. 자, 근데 turn out to be가 이제 뭐뭐 이미 드러나다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turn out to be까지 해서 뭐뭐 이미 드러나다, 뭐뭐 이미 밝혀지다. 라고도 많이 해석을 해요. 증명하다라는, 증명되다라는 뜻으로도 될 수 있고요. 밝혀지다.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로 prove 정도도 되겠죠. 얘는 증명하다, 증명되다 둘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have risen 뭡니까?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사실 이것이 알고 보면은 무엇의 문제였어? 생과 사의 문제로서 나타난 것으로 이제 밝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향신료라는 것을 우리가 쓰는 거는 사실 이제 맛의 풍미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 그 근간은 우리는 뭐를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것이 뭐였어요? 썩어서 잘못 먹으면 이제 우리가 탈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까지 간다라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유다. 그냥 맛있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이 정당한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런 향신료를 썼다.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어떤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장독을 쓰고 그저 왜 김장을 해서 땅에 묻는지와 같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연유와 같이 이렇게 향신료 쓰는 것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음식의 부패나 이런 이제 향균 이런 걸로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문장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변화하는 기후 또는 이제 이런 어떤 향신료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는 너무 많이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다? 향신료의 어떤 사용인데 어떤 관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향신료 사용. 인간의 향신료 사용. 자, 그리고 이유는 뭐다? 음식을 보존하고 또 죽을 수 있다잖아요. 그쵸?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쵸? 뭐 이런 여유. 그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안티박테리얼. 그다음에 생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둘 다 스포일리지를 막고 이런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번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